자, 안녕하십니까? 방정식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분 응용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극소 지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은 극소라고 하는 것이 극소를 찾는 문제는 그 도함수 값이 0이 되도록, 즉 미분계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x를 찾는 것 찾으면 극소 위치를 뽑아낼 수 있는 후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거니까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이제 최소값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극소 차점에 찾을 때 사용된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에 관한 해법, 방정식의 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방법을 알아가도록 해봅시다. 자, 화면 보입니까?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퀘이션이고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이제 찾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f of x 프라임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찾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놈을 새로운 g of x equal 0이라고 그러고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렇다면 방정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정식 중에서 제일 간단한 방정식이 어떤 형태일까? ax equal b.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ax equal b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방정식의 글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몇 차 방정식입니까? 1차 방정식인가요? 자, 여기서 ax equal b라고 하는 식에서 a 값이 찾을 미지수, 즉 상수고 a 값 상수고 b 값이 상수가 주어졌을 때 x 값이 찾으려고 하는 것이 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x는 a분의 b 형태로 되고 싶은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질문. 항상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인가? x는 a분의 b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처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A값, B값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 때는 미지수 형태로 놓고 문제를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A, B 값에 따라서 X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캐치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AX equal B라고 하는 1차식에서 무엇을 좀 생각해야 되냐면 이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 즉 xa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줘야 되겠다. 그 중에 만약에 a가 0인 경우, 다시 말하면 저 식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는 b가 되는데 left hand side 값 항상 뭐가 되느냐면 0이 되고요. right hand side 값은 b 값에 따라서 b 값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b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근이 x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b가 0이면 0이라고 한다면 x근은 뭐가 될까? 모든 x가 되겠다. 실수 어떤 x 값을 가지고 하더라도 만약에 b가 0이라고 그러면 left hand side가 0이고 right hand side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x자리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어떤 숫자를 넣어도 좌변은 뭐가 된다? 0이 되고 우변도 0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될까? 항상 다 모든 x가 다 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 그러면 좌변에서는 항상 0이라 그랬고 우변은 0이 아닌 수, 예를 들면 1이라고 한다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1이 아닌 수이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랑 0인 수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a가 0이 아닌 경우, a가 0이 아닌 경우는 저 식에서 원래 식에서 뭐가 될까? 좌변에 있는 a를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나눌 수 있겠다. 그러므로 a분의 b가 되는 것이죠. 즉 여기서는 b가 0이든 0이 아니든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b가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는 이유가 a를 나누니까 0에다가 a를 나눠도 어떤 수역이 나올 거고 그 다음 b가 0이 아닌 숫자를 또 경우에도 a로 나눠도 뭐 숫자가 나올 거니까 따라서 x는 a분의 b 형태로 답을 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1차 방정식을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문제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해야 될 일이 ax equal b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을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b 숫자 그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근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방정식을 풀 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A가 0인지 0이 아닌지에 따라서 B가 0인지 0이 아닌지에 따라서 X 값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C나 그 다음에 파이썬이나 또는 C++이나 그렇게 구현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퀄 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놈의 근에 되는 경우 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혹시 여러분들 근의 공식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 그러면 땡큐. 알고 있지 않으면 자,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퀄 0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다면 여기서 A가 만약에 여기도 지금 A, B, C에 따라서 근이 달라지겠죠? 근이 달라질 텐데 A가 0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A가 0이라고 그러면 이 텀이 없어지기 때문에 BX 플러스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1차 방정식 해법을 적용해야 될 거고 따라서 이제 2차 방정식이라 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제외시키고 하는 거고요. 만약 따라서 a가 0이 아닌 경우라 그러면은 일반 수식이 있는 거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하는 식에서 뭐가 될까? 자, 이놈을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저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근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잠시 제가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놈의 근의 공식을 유도해보자. 유도할 수 있겠어요? 자, 제가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울 동안에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보고 그 다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전략이 짜집니까? 안 되면 저랑 같이 해볼까요? 자, 어제 문제가 넘어갔고요. 말 나온 김에 어제 과제를 언제까지 하느냐면 요거 과제 있죠? 요놈의 과제 9월 27일이 무슨 요일이죠? 핸드폰 볼게요. 9월 29일까지 할까?
28일 밤까지 하자. 28일 24시까지. 9월 28일 24시까지 과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아까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거 한번 하기로 했죠? 근해 공식을 어떻게 유도할까? 근해 공식을 유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이 들 게, x제곱은 1이다. 이거 어떻게 풀죠?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워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라 그러면 물론 if a가 0이 아니란 조건에서 뭐가 될까? 양변의 x제곱은 a분의 b가 될 거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렇다면 저기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 무엇의 제곱은 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된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을 하기 위해서 이놈을 어떤 형태로 바꿔준다면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ax제곱 플러스 양변에다가 a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나눠볼까? x제곱은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퀄 제로에서 a분의 c가 좀 거추장스러운 게 있으니까 오른쪽을 넘겨 버릴게요. 따라서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거며, 자, 요 놈은 어떻게 할까? 요 놈의 완전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의 하프, 반, 요 놈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다가 더해주자. 따라서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을 양변에다가 더해주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좌변은 뭐가 되느냐면 좌변은 x 플러스 a분의 b의 제곱이 될 것이며, 자, 우변은 통분할까? 4a의 제곱분의, 자, 4a 제곱이 되려고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이것이 2가 돼야 되겠네. 따라 4a 제곱분의 뭐가 되면은 b 제곱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4a를 곱하면 여기다가 4a를 곱하면 4a 제곱이 될 거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가 될까? x 플러스 a분의 b는 2a의 전체의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좌변에 있는 놈을 x만 남기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분모가 2a 제곱분이 있고 루트가 있을 거니까 2a가 앞으로 나오고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이 놈을 정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고, x1이 x2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가운데 지점이 뭐냐면 2a분의 b가 되고, 얼마만큼 차이냐면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값만큼, 요 차이가 또 얼마냐면 2a분의 루트 값만큼 차이가 요 인터벌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지점이 뭐냐면 2분의 마이너스 b, 미안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b 마이너스 2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요 놈은 얼마가 되겠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최고차 a 부호가 0보다 크다면 요렇게 지나갈 거고 만약 최고차의 부호가 a가 0보다 적게 되면 요렇게 지나가도록 할 때 요 점이 하나가 x1이요 다른 하나가 x2가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다시 말해 뭐냐면 이차함수가 0이란 말은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 y equal f of x가 이렇게 있고요. 이 값 중에서 뭐가 되도록 값이 x축이 됩니다. y x축이라고 하는 것은 y 값이 얼마죠? y 값이 0이 되도록 할 때 이놈의 x 값이 뭐냐면 이 방정식의 근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x값 만나는 그런 만나는 점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근이 없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실근이 하나, 중건 즉 다시 말하면 2분의 마이너스 b 값이 이 자체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두 개가 함수의 그래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는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요놈이 아까 말했던 작은 값 x1, 요놈이 큰 값이 x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 있는 x1과 여기 있는 x2를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약간 조금 전에 말하기를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그랬죠.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 근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실수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실수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같거나 크다는 전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적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 값이 되기 때문에 이 수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복소수가 됩니다. 복소수가 되기 때문에 실수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한다면 저 앞에 있는 x제곱 앞에 있는 a 제곱 개수값 a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1차냐 2차냐 1차 해법을 따를 것인가 2차 해법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 줘야 되고 2차 해법일 때도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게 뭐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같거나 큰지 아닌지 구분해 줘야 되겠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게 된다면 헛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면 되고 그리고 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경우는 뭐가 된다? 요 값이 0이 되고 요 값이 0이 되니까 요 값과 요 값이 같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 근이 몇 개? 하나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보다 여기 틀렸네요.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보다 크게 되면은 루트의 값, 그다음 플러스 루트 값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주 해피하게 그 원래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즉 극소수를 찾는 문제에서 극소를 찾는 문제에서 도함수에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2차 요놈이 2차 함수라 그러면 뭐가 돼? 조금 전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꼭 해피하게 2차 방정식일까? 아닐 수도 있고 3차 방정식도 있고 4차 방정식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우리가 알려진 바는 뭐냐면 4차 방정식까지는 근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근을 구할 수 있고요. 근의 공식이 있다고 하는데 5차 이상부터는 근의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구할 수 아주 해피하게 어떻게 좋은 경우에서만 되고 그러지 않는 경우 일반 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수학의 이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뭐가 될까? 아까 우리가 2차까지는 풀 수 식을 알았고 3차, 4차는 있긴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5차 이상부터는 일반 해가 없다라고 그랬고 그러면 복잡한 방정식이 주어진다면 아래 그림처럼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러 함수가 지금 몇 차 함수 그래프예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9차 다항식에 의해서 9차 함수라고 9차 형태의 함수인 경우 그는 구할 수 있다 없다?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고 따라서 우리 관심사는 뭐냐면 적당한 구간 중에서 x4랑 x5 중에서 흔히 존재하는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의 x가 무엇인지 찾고 싶다. 모든 걸 다 찾을 수는 없지만 x4랑 x5 사이에는 흔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네? 왜 존재한다고 볼까? x4일 때 함수값이 x4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고 x5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 그랬고 한쪽은 0보다 크고 한쪽은 0보다 작으니까 연속 함수라고 한다면은 어떤 점을 지나도록 되어 있다? x축을 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하기를 x4랑 x5 사이에서는 근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건 확실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가 오늘 공부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1차, 2차는 그냥 쉽게 넘어가고 이와 같이 복잡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근을 찾으라. 근이 찾으라 그랬을 때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오늘의 연구 주제가 되겠다. 방정식은 풀 수 없고 근은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분법 이는 두 개라는 뜻이 같고 푸는 자르다는 뜻 같고 이분법 주어진 뭔가를 잘라서 어떻게 한단 말이야? 아예 모르겠다.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볼게요. 함수 f of x가 주어져 있고 연속 함수라 그래요. 연속 함수. 중간값 정리를 이용한다. 모르겠지만 봅시다. 중간값 정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볼까요? 일단 오케이. 연속 함수란 말은 뭔지 알아요? 좋은 거일까 나쁜 거일까? 함수 중에서 연속 함수. 말 그대로 함수의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 끊김이 없다는 말이 있고 중간값 정리는 볼까요? 닫힌 구간에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최소값, 최대값 문제 물을 때는 열린 구간보다는 닫힌 구간에서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닫힌 구간 AB 구간에서 즉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블랙으로 할까? X축이 있고 A, B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이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다른 건 하나는 빨갛게 파랗게 해볼까? 연결되어 있다 칠게요. 하나는 f of x고 하나는 g of x라고 치고 연결되어 있다. f라는 함수도 연결되어 있고 g라는 함수도 연결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여기 무슨 말일까? f of a 값과 f of b 값이 두 수를 곱해서 0보다 작다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서 여기 뭘 말하는가? AS의 함수값이에요. AS의 함수값은 x가 a가 있을 때 대응되는 요 값 또는 f는 여기 값이고 g of x는 여기 값이겠죠. 함수값과 양 다른 끝점 b 끝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살펴봤다. 자, g라는 함수를 보게 되면 g of a 값과 g of b 값을 이거는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0보다 크다는 사실은 알죠. 그래 두 수를 곱하니까 0보다 크다.
잉그 초록색은 파란색은 그렇게 된 거고 G라는 함수는 F라는 함수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그 다음에 F라는 함수는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함수값과 여기 있는 함수값과 여기 있는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네. 즉 이 말은 뭐냐면 AS의 함수값과 BS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게 되는 거죠. AS의 함수값은 음수고 BS 함수값은 양수. 연결되어 있고 부호가 다르다. 다르면 뭐냐면 A, B 구간 안에 뭐가 존재한다? 이와처럼 f of x 값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가 어디 존재하느냐면 A, B 열린 구간 안에 쏙 들어가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부호 AS, BS 함수값 부호가 다르면 연결 함수 이기하면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존재한다. 그때 AX가 뭐냐면은 찾고자 하는 방정식의 근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간값 정리입니다. 이거 중간값 정리를 설명하시오라 그러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할 수 있나요? 두 개 존재할 수 있죠? 양수이고 음수이고 존재하기는 하는데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봐봐요. 문을 열고 닫고 방 안에 있는 사람의 값은 음수라고 그러고 방 바깥에 있는 값을 양수로 치면 한쪽은 바깥에 있고 한쪽은 방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당연히 줄을 연결하려고 그러면 방문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실문하기를 여기서 불연속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요 중간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불연속이면 중간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중간값 정리 왜 안 될까? 불연속이면 왜 근이 존재한다고 보장할 수 없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시험 문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2. AS의 함수값과 BS의 함수값이 0보다 같거나 크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근이 존재하나? 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질문에서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1번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2번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3번 근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어떻게 답이 될 것 같아요? 있으면 A, B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연결되는 함수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1번 경우는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경우고 2번 경우는 존재하는 경우인데 1번인지 2번인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답은 뭐가 되느냐면 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야? A에서 A, B 구간에서 중간값 정리에서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 다르다라고 했을 때 다르다고 했을 때 어떻게 찾아낼까? 어떻게 찾아낼까? 어떻게 찾아낼까가 이 문법에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봅시다. A가 있고요. 여기 빨갛게 해볼까? A, B 구간에서 배구간이죠. 한 놈은 음수가 한 놈은 양수니까 중간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고 자,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놈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저기에 빨갛게 되어 있는 근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방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A 값하고 B 값밖에 없어요.
원래 주어진 함수 수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말 그대로 이분법이니까 A, B 구간을 반을 팍 쪼개겠다. 그때를 C라 그랬다. 이 C를 어떻게 구한다? 2분의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은 C가 되겠죠. 자, 이제 C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 X가 C라고 하는 값에서 함수값을 살펴볼 수 있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플러스가 됐네. 조금 전에 A에서는 마이너스고 이거는 플러스고 그 다음 B에서는 플러스가 됐죠. 자, 지금 우리가 어떤 구간을 구했냐면 A, B, C 따라서 A, C 한 구간 나오고 C에서 B 구간 두 개를 우리가 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관심사는 이쪽 구간일까? 이쪽 구간일까? 흔히 존재한다는 것이 보장되는 구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그러면 1번일까, 2번일까? 어떤 걸 구해야 될까? 어디서 근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 여기서는 마이너스 4고 여기서는 플러스 4, 여기서도 플러스 4라면 요 놈을 버려야 되겠지. 요 놈을 택하겠다. 그래서 요 놈을 다시 A, 요 놈을 다시 B라고 치환해서 놓고 또 요 구간에 대해서 양 끝쯤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근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중간값 정리를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이분법을 계속 적용해 가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겠다? 이분법.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언제까지 할래?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까? 어떤 주어진 인터벌을 반씩 잘라가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겠다? 이분법. 어떤 반이냐? 양 끝쯤에서의 함수가 부호가 다른 쪽을 새로운 인터벌로 잡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씩 잘라간다면 그런 방법으로 x를 구해가는 방정식의 근을 구해가는 방법을 이분법이라고 그러겠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x가 마이너스 4 이꼴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0, 5 사이에서 이분법을 구하시오. 이분법으로 x 근사해를 구해라. 자, 그러면 함수 f of x를 뭘로 넣을까? 좌측에 있는 것을 함수로 놓겠다. x가 마이너스 4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f of x가 놓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다? 인터벌이 뭐다? a가 0이요, b가 5라고 세팅을 하고 자, 그때 뭘 확인해야 되겠죠? a의 함수값을 찾으면 즉 0에서 함수값이 찾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에 x 자리에 0 넣으면 되지. 0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5를 넣으면 21이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4고 플러스 21이니까 양 끝쯤에서 함수가 9 곱하니까 음수가 나왔죠? 음수가 나오면 우리가 뭘 보장해 주자 그랬지? 0과 5 사이에 그 구간에는 뭐가 존재한다? 그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반을 이제 합쳐 0과 A랑 B의 반이면 2분의 0 더하기 5, 2분의 5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즉 2분의 5를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 자, 2분의 5의 함수값을 구해보니까 어떻게 구한다? x자리에다가 2분의 5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대입해서 우변의 값을 계산하면 4분의 25 빼기 4하면 4분의 16, 4분의 9가 되겠네? 4분의 9가 나왔어. 양수가 나왔죠. 자, 요놈이 플러스야. 자, 그러면 어떤 구간을 잡을까? 이 구간을 잡을까? 이 구간을 잡을까? 이 구간이 맞겠다. 왜? 부호가 다르니까. 따라서 0과 2분의 5를 잡고 다시 또 요놈의 반을 잡아서 4분의 5가 나오고 4분의 5에 대해서 함수값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됐네. 자, 봅시다. A가 부호가 있고 그 다음에 요놈이 0이었고 요놈이 지금 2분의 5였고 가운데 값이 4분의 5인데 아까 0에서 함수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마이너스라 그랬고 그 다음에 2분의 5에서 아까 플러스라 그랬고 4분의 5를 넣으니까 아까 여기서 얼마가 나왔죠? 얼마인지는 계산됐네. 4분의 5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네.
자, 이제 인터벌 어떻게 잡을까? 요 구간을 버려버리고 4분의 5랑 뭐가 되겠다? 2분의 5를 새로운 구간으로 잡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이분법이다.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 뭘까요? 언제까지 할 거냐를 질문을 받게 되겠죠. 됐나? 자, 그래서 이놈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다? 알고리즘을 짜서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는 폼은 돌렸네요. K 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10번이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번을 돌리겠다는 말이죠. 과연 이 방법이 올바를까? 음, 음. 자, 볼까요?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X축 내가 그려볼게. 그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되든 간에 몇 번 돌리는 것이 맞을까?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y 값이 어느 정도 0보다 좀 크지만 아주 0에 가까운 숫자가 되면 스탑하라라고 할 수 있겠고 또 a, b 구간이 인터벌 구간이 너무 넓게 되면 이런 함수 그래프 이렇게 넓게 퍼진 경우는 y 값이 작더라도 y 값이 작았을 때 실제로 작다고 해서 요 값을 여기 있는 x 값을 함수 방정식 근이라고 리턴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작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근이 존재하는데 이쪽 실근은 이 척구장 근이 여기 있는데 근사근이 여기 나온다고 하면 근사근이 여기 있다 그러면 너무나 차이가 오차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모두 비교해줘야 되냐면 y 함수값 즉 새롭게 구한 c 값에서의 함수값이 적당한 값보다는 적게 되면 그 다음에 b-a 인터벌 구간이 적당하게 epsilon 2 적게 되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뭐가 되겠다? 스탑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때 입력을 무엇을 넣을 거냐? 함수. 출력은 뭐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 봐야 될 거고. 자, 네 번째 질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완벽한가? 여러분들이 구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없이 구했나? 그 다음 질문.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지시할 수 없을까?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근사 값을 뽑는 거잖아요. 근사 값을 뽑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뭐였을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아이고야.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오차가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 time, complexity, 스피드랑 오차, 정확도가 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오차적인 측면은 언제까지 할 건가라고 물어보는 거고, 한 번 할 때 보다 조금 더 우리가 반식하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스피드업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오차 조정법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regular parsing method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찾느냐? 일단 그림을 보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처음에 인풋이 뭐냐면 양끝점 요 점과 요 값이 주어져요. 두 점을 줘주고 양 x1에 대해서 대응된 함수값이 있을 거고 x1, f의 x1이 하나의 점이 되는 거죠. 요 점. 그 다음 요 점도 구할 수 있겠죠. 요 점은 뭐가 되냐면 x2, f의 x2 두 점이 있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두 점을 어떻게 한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생각하자. 두 점을 잇는 직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x가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한 점이 있고 이러면 a, f of a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요 점이 b, f of b라고 한다면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구해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까요? 직선의 방정식 생각납니까? 자, 요 x의 차이가 b-a가 되고 y 값의 차이가 얼마가 되죠? fb-f of a가 되죠. 따라서 뭐가 되냐면 b-a분의 fb-f of a가 두 점을 잇는 a라는 점과 b점을 잇는 직선의 요놈이 직선의 뭐가 되겠다? 기울기가 될 거예요. 자, 기울기가 되면 y 한 끝점이 뭐라고? f of a를 지나고 기울기가 요게 되고 또 어떤 점을 지난다고? x-a가 지난다니까 이런 식이 뭐냐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y-f of a 그 b-a fb-f of a x-a 요 놈을 마이너스 a분의 b를 오른쪽 넘기면 플러스 f of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뭘 찾느냐면 찾고자 하는 게 요거죠. 이 점. 이 점이 의미하는 바를 이 점이 그때 c라 그럴까? c, y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어떤 점이냐면 y 값이 요놈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때 c를 찾아라. 자, 그러면 굳이 내가 괜히 넘겼구나. f of a를 마이너스 f of a가 되고 요것만 넘기고 요거는 넘겨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f of a 있고 f of b 마이너스 f of a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겠다. 곱하기. 자, 좌변은 뭐가 된다? c 마이너스 a는. 자, 그렇다면 우변은 뭐가 될까? c만 남기면 a 마이너스 f of a. 자, 이거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것이 찾고자 하는 c x가 만나는 직선이 x가 만날 때 그때 만들어진 x값 in c인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놈을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아까 이분법에서 만들어질 때는 반을 잘랐는데 반을 자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된다? 지금 어떻게 구했죠? 아까 여기가 x1이었고 x2였고 방금 x랬죠?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 대신에 요거 자 이제 뭘 선택할까? 여기 보게 되면은 x3에서 다시 뭘 생각한다? y 값을 비교하라.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였죠? 이제 뭐가 되냐면 x3랑 x2 자리를 가지고 뭐 하겠다? 빨갛게 표기할게요. 요놈과 요놈은 새로 인터벌이 되고 요 두 점을 있는 여기 있는 요 끝점과 여기 있는 곡선상에 있는 점과 곡선상에 있는 점이 있는 직선을 생각해서 다시 5차 조정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찾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앞선 이분법보다는 버리게 되면은 더 많은 쪽을 버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이분법보다는 조금 더 불규칙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많이 한꺼번에 발을 많이 버린다 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과연 이분법보다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x제곱 마이너스 4의 꿀령이라고 하는 근사의를 구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는 이분법을 했고 이제 5차 조준법을 통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다? 함수 그래프 이렇게 있으면 양 끝점에 있는 곡선상에 있는 두 점이 있는 직선을 찾고 그때 새로운 점이 나오면 다시 그때 대응되는 함수값이 있고 요 값과 요 점과 요 점이 있는 두 번째 또 직선을 생각하고 또 그때 또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을 찾고 다시 함수값을 찾고 또 요 점과 세 번째 요 점과 요 점에서 또 직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5차 조준법이었죠. 그래서 5차 조준법에 관해서 이제 함수값을 생각해보고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언제 수합할 것인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자 여기에서는 앞선 방법에 비해서 조금 더 문제가 더 있지 않나?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면 분수가 나왔죠. 유리수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래서 FA랑 FB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 식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문제 하나 던져줄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질문이 뭐가 될 수 있냐면 물어보기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f of a 값과 f of b 값이 같은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 FA vs 즉 FA랑 FB랑 뭐가 되겠다? 절대값 빼기다. 빼기. 지금 무슨 말이냐면 FA 함수값과 FB 함수값이 절대치가 뭐보다 작도록 뭐 0.000 주어진 것보다 작은지를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수라 그러면 다루는 값이 정수일 때는 같다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빠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수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0.0001과 0.00001이 우리가 보기에는 유사한 값이겠지만은 뭐가 될까? 유사한 값이라 생각했는데 같은지 물어보면 다른 값이잖아요.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뽑아내지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고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차이가 적당한 차이의 절대값이 적당한 것보다 작은지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프로그래밍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된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솔루션, 여러분들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가 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 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 자,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 한 주 잘 보내고요.